주말 저녁 스마트폰을 켜면 증권 앱 알림이 먼저 뜹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단타로 수익 냈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이번엔 다르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합니다. 지하철 안, 카페, 직장 점심시간까지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식은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데 왜 유독 개미들만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통계는 이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을 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주식이 대중화될수록 부자가 늘어나기는커녕 개미 투자자들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개인의 운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공부 안 하고 투자해서 그렇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이 어떻게 국민 취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개미들만 가난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식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주 무대였고 주식은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서는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동학개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갈 곳을 찾지 못했고 주식시장은 그 자금을 흡수하는 거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었고 몇 번의 터치로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은 더 이상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했지만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 자금, 시간, 그리고 전략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의 격차는 처음부터 컸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이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은 가장 위험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주가가 오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실력을 갖췄다고 착각합니다. 손실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고 수익은 자신의 판단 덕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심리적 함정은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 착시는 무너집니다. 하락장은 냉정합니다. 그때부터 구조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미리 확보합니다. 파생상품, 공매도,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손절하거나 버티거나 더 물타기 하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금은 점점 묶이고 심리적 압박은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불리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미디어와 플랫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증권방송, 유튜브, SNS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종목과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 역전, 지금 안 사면 기회는 없다는 메시지는 공포와 탐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이야기만 반복되면서 시장은 왜곡된 희망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주식이 취미가 되면서 투자와 도박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잦은 매매, 과도한 레버리지는 개인 투자자의 계좌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와 시장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꾸준히 빠져나가지만 개인의 자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가난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이 작동하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개인은 오늘의 주가에 반응하지만 기관과 자본은 몇 년 뒤를 바라봅니다. 개인은 뉴스가 나온 뒤 움직이고 큰 자본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 시간차는 단순한 정보 격차가 아니라 수익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간극입니다. 예를 들어 호재 뉴스가 터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 부분 매집을 끝낸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매수는 상승의 연료가 되지만 그 상승의 과실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구를 먼저 아는 쪽이 이깁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점점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가 흔들립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보다 단기적인 등락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처음에는 투자였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가격 맞추기 게임으로 변합니다. 이 순간부터 개인은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책과 제도의 방향입니다. 주식시장은 중립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와 규칙에 크게 좌우됩니다. 공매도, 세제, 상장구조, 기업 지배구조까지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요소는 적지 않습니다. 개인은 규칙을 바꿀 수 없고 규칙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기업의 행태도 문제를 키웁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보다 오너와 대주주의 이해를 우선합니다. 유상증자, 물적 분할, 중복 상장 같은 결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기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은 기업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립니다. 한 방을 노리는 테마주, 급등주,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어려워질수록 위험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패의 비용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주식이 국민 취미가 되면서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됩니다. 손실을 보면 판단 미스라고 말하고 구조에 대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계좌가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진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 부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고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치를 조정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단기 수익의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시장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은 언제든 취미를 대가로 청구서를 내밉니다. 결국 주식이 국민 취미가 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열려 있지만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주식은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더 자주 삶을 소모시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개미만 가난해졌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웃고 누가 버티고 있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국민 취미가 된 주식, 그 이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